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 또 돈을 빌릴 때 유의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598조에 의해서 소비대차라고 규정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또 상대방도 그와 같은 종류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여와 차용, 대여금이 있고 차용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떠한 시기에 빌려주고 돌려받을지를 약정하는 것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공증을 서라고 말씀드릴게요.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용증 있으면 되죠. 근데 차용증이 있으면 나중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강제 집행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증을 서놓으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강제 집행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돈 안 갚아? 바로 그러면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고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춘천시에서는 공증을 하는 사무실이 2곳이 있습니다. 공증도 변호사들이 하는데 다른 일반 사건을 못합니다. 공증인한테 찾아가서 공증을 서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진짜 수많은 분들이 누구는 강대규에게 돈을 빌려줬음. 그 종이 하나 갖고 오세요. 전국에만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을 텐데 어떤 강대규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용증을 쓰실 때는 인터넷에 있는 표준 차용증을 참고를 많이 하세요. 인터넷에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도 얼마를 언제 빌렸고 이것을 이자 몇 프로로 해서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또 이자를 늘리겠다.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금액의 용도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애기 분유값이 없으니 300만 원만 좀 빌려줘라. 너무 힘들다. 그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막 도박을 하던가 뭐 다른 유흥비에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다가 생활비에 한정한다라고 용도를 특정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맨 아래 기재를 하셔야 되고 채권자, 채무자의 인감도장 혹은 지장도 괜찮습니다. 지장도 날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원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가장 편한 것은 공증인을 찾아가서 공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379조에는 법정 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있는 채권은 연 5%의 이자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친구한테 굳이 차용증을 안 써주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무조건 연 5%입니다. 근데 이자 없는 채권으로 한다라고 기재했을 때만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연 5%입니다. 연 5%보다 높게 이자를 책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에는 연 2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연 20% 넘어가는 이자를 줬다. 그러면 원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밀린 이자가 있으면 밀린 이자에서 공제가 되지만 밀린 이자가 없다. 이자 20% 이상의 내가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원금에서 깎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아간 사람이 바로 파산 신청하고 회생 신청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는 돈을 빌려가고 나서 40일 만에 파산 신청을 한 사람 사기죄로 규정을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40일이 넘어갔을 때는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돈을 빌려갔을 때부터 고의성을 갖고 돈을 다 빌린 다음에 파산 신청한다? 그건 사기죄이고요.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대여금 채권은 대여금이 아니라 불법행위 채권입니다. 불법행위 채권은 파산 채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다 토해내야 된다, 갚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또 빌릴 때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기회에 만나요.